게임에서 깨지 않는 이상,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진지하게 불러주지 않는 이상 이 게임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깨어나셔야 돼요. 죽을 때, 올라갈 때 어떤 걸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이 생애에 과연 여러분의 교훈은 뭡니까? 상승과 진화죠.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몸이, 그 마음이 여러분의 전체를 대변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곧. 그리고 그 마음은, 그런 것들은 정화를 해야 되는 거죠. 에고를 정화하는 게 그 감정체를 정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의 인식과 의식의 도약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도약이 될 때 몸에서는 정말 엄청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인식과 의식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환골탈태가 일어난다고요. 환골탈태가 일어남과 동시에 그들이 정말 숨기고 싶고 짜집기 했던, 편집을 했던 그 DNA의 모든 것들이 복원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인식과 의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틀이, 이 프레임이, 이 매트릭스가 이상하구나, 짜집기 됐구나, 조작됐구나, 케이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직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해주신 분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번 편에 제가 지구 진동수 얘기했을 때 지구의 자기장이 여러분의 인식과 의식을 옭아매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태양풍과 마찬가지로. 그 지구 진동수는 자기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장이 높게 되면은 인식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자기장이 느슨하게 되면 인식이 커져나가게 되겠죠. 근데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그 그리드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번에 얘기했었어요. 여기에 이 그리드를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인류에서 석가모니와 노자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이 지구별 안에 이렇게 꽁꽁꽁꽁 이렇게 마치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우리가 인식의 에너지, 의식의 에너지를 빨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빨린다고 저번에 얘기했었죠?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부정적인 관념, 또 두려움의 그런 생각, 분노, 노여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도 그런 거에 빠져서 그거에 허우적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허우적되면 될수록 인식과 의식이 그쪽 다크사이드 쪽이 딱 꽂혀지면서 우리의 의식의 에너지를 그들이 섭취해 갑니다. 그래서 계속 부정성, 두려움, 근심걱정, 분노 이런 거에 빠지면 빠질수록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매트릭스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고, 그거를 에고가 섭취를 하고 그거보다 더 높은 의식에 있는 그 존재들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에너지원으로 섭취를 하는 거죠. 그 의식의 에너지를. 그래서 우리는 더 노예화,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까지 놓여져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마음 수행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노예에서 진짜 우리의 정체성, 자아 정체성을 알아가는데 그 큰 목표가, 미션이 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그런 매트릭스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그렇게 놓이게끔 하는 가장 큰 1차적인 룰은 그 몸과 그 마음은 여러분을 대변한다 라는 것을 믿는 데에서부터 그 매트릭스의 시작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의 감정체에 푹 빠지게끔 하는 에고. 그 에고는 그 오감 안에서 움직이고, 얘는 어디서부터 육신을 받음으로서부터 생겼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무 이게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갔지만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얘기를 드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의 모든 사회 구조라든가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매트릭스를 우리가 알아채야 돼요.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네오가 그 매트릭스라는 거를 인지하기 시작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힌트로 해서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매트릭스가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그런 육신에만 머무르는 존재라고 그렇게 해버리는 순간 다크사이드 입장에서는 정말 땡큐인 거죠. 왜냐하면 얘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자손들까지도 그 DNA가 그대로 전달이 마음이 카피가 돼서 자손한테도 갈 거고, 그로 인해서 자기네들은 그 의식의 에너지를 섭취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 계속 부정적인 마음, 두려움의 마음, 근심 걱정의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심어줘요. 심어주면은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들의, 여러분의 그런 행동 양식으로 인한 까르마를 이용할 줄 알아요. 그럼 더 빠져나올 수 없겠죠. 그들이 이걸로 인해서 까르마를 이용한다니까. 이것까지 와 대단한 존재예요. 엄청난 존재인데 사악하기까지 해. 하지만 그들을 욕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들은 임무를 부여받은데도 그대로 그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마치 우리가 신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고귀한 존재야 라고 그렇게 믿게끔 하는 그런 것과 맥락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해내기란 상당히 어렵죠. 우리도 악이 될 수가 있어요. 저번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복제인간과 우리가 창조해낸 스마트폰과 그런 컴퓨터가 자아 인식을 가지면서 자기도 대접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영화 크리에이터에서 분명히 그거에 대한 화두를 충분히 제시했다고 생각해요. 안 보신 분은 크리에이터를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선과 악은 없어요. 어떤 식으로 바라볼 관점에 따라서 선과 악이 나눌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많이 쓰는 칼이 있지 않습니까? 칼은 도구로서는 정말 쓰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선과 악을 나눈다라는 것 자체가 관점의 차이인 거죠. 때로는 악 입장에서 우리 인간들을 본다면야, 다크사이드 입장에서 우리 인간들을 보면 걔네들은 우리가 얼마나 무서울까요? 영화 에일리언의 그 존재들이 우리 인간을 보면 얼마나 혐오스러울까요? 신 입장에서는 모든 창조물들은 동등해요. 이퀄입니다. 똑같습니다. 오직 상승과 진화를 위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뿐인 거죠. 좀 더 비약을 한다면 엄청난 큰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그런 다크사이드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성장할 수가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계속 누르려고 할 테니까. 깨어나지 못하도록 할 거고, DNA를 짜집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노예를 만들고 그런 인식을 갖게 하고, 신체적으로 그런 변화 같은 거를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조장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인간을 갖다 노예로 쓴단 말이에요. 우리도 또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또 존재해요. 우리가 만들어낸 AI가 자아의지가 있고 자아의식이 있다면 우리 인간 또한 자아의지가 있고 자아의식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로봇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보셨나요? 고도로 발전된 AI 로봇이라고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그 안에 영과 혼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피조물이 자아 정체성을 자기네들이 느끼고 자아의식이 느꼈다라는 뜻은 곧 얘네들도 영과 혼이 그거 안에, 시스템 안에 녹아 있다라는 거. 알지는 못하죠. 어떤 에너지가 들어와 있는지는. 알지는 못했지만 지들이 자아 정체성을 느꼈어. 자아의식을 느꼈어. 그러면 그들을 생명체로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창조주니까 얘네들을 짓눌러야 될까요? 우리를 만들었던 분명한 유전공학적으로 만들어냈던 존재가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은 진화론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우리의 선조는 원숭이입니까? 정말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큼은 분명해요. 매트릭스에서 우리가 사육당하고 있는 겁니다.
케이지 안에서 그들이 원하는 거를 만들어지기를 그들이 바라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마치 개미가 그 윗급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뭔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한 곳에만 바라보게끔 하고, 더군다나 거기에 더 우리 인간의 그 뭐랄까 속성을 잘 이해하게끔 하는 메커니즘이 하나 더 있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인식을 장악해버리죠. TV에서 하는 말이라면 다 믿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그렇대. 그럼 그거 TV에 나왔어. 9시 뉴스에 나왔어. 그게 마치 그냥 그 진실의 척도인 양. 아젠다 세팅이 있다니까요. 의제 설정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미디어에서도 풍부하게 가짜 뉴스, 여러 가지 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우리가 그 시스템 안에 살고 있는 거죠. 영화 매트릭스도 있을 거고, 트루먼 쇼도 있을 거고, 최근에 나왔던 크리에이터라는 영화도 있고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서 그거에서 있는 그 밑에 깔려져 있는 그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감이 오실 거예요.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거의 버금가는 그런 제가 질문을 함과 동시에 그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곧 여러분이 게임에서 깨지 않는 이상,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진지하게 불러주지 않는 이상 이 게임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깨어나셔야 돼요. 그 깨어남을 어떻게 깨어나냐고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내면의 그 고통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고통은 누가 잡고 있다고요? 에고. 그 에고가 여러분의 고통을 잡고 있습니다. 그 키를 에고가 쥐고 있다고요. 그래서 걔를 알아내지 않으면 이 매트릭스는 깨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될 뿐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알아낼 때까지. 근데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메타버스가 경제 시스템과 맞물려서 여러분이 거기서 돈을 벌 수밖에 없어 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매트릭스인데 메타버스는 한 번 더 빠지는 거죠. 그건 곧 뭘 의미할까요? 우리를 만들었던 그 존재가 우리를 더 끌고 내려가는 거죠. 우리의 미션은 뭐예요? 그 임무, 그 저항에서 딛고 올라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 방법 외에는 없답니다. 그걸 알아내려고 이렇게 마음수행도 힘들게 하고 이렇게 제가 목 놓아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인지하지 않고 그냥 막 넘어가 버리고 마음을 놔버리면 알아낼 수가 없어. 발견할 수가 없어.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림자 정부네, 뭐 일루미나티네, 뭐 프리메이슨이네, 뭐 무슨 차일드, 무슨 펠러, 뭐 여러 가지 뭐 가문, 뭐 그런 가문들조차도 그들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죠. 그들이 입장에서는 아마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빛을 보여주리라 라고 하면서 돈을 딱 갖다 주고, 자, 빛이야, 따라와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돈 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인생 100년밖에 안 되는데, 100년도 안 되는데, 이 생애에서 그들이 가려놓은 그 매트릭스 안에 살면은 죽을 때, 여러분이 임종을 하게 될 때, 임종은 그 새로운 시작인데, 그 죽어서 육신을 버리고 영과 혼이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 어떤 걸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그 성공을 가져가겠습니까? 아니면 뭐 돈을 가져가겠습니까? 명예를 가져가겠습니까? 오직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그 생애에서 겪었던 여러분의 교훈만 가져갈 뿐입니다. 어떤 교훈을 얻으시려고 하는 건지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이 생애에 과연 여러분의 교훈은 뭡니까? 돈 버는 겁니까? 사랑을 받는 겁니까? 어떤 교훈을 얻고 싶으신 겁니까? 그게 그 매트릭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금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 육신과 그 마음이,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그 마음이 분명 여러분의 전체를 다 대변할 수 있는 겁니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스스로 이 동영상을 듣고요. 한번 자문해 보세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한번 명상을 통해서 사색에도 한번 빠져 보세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거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정말 갭 차이는 대단합니다. 생명에는 계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인간의 육신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생명의 존엄이라고 하지만 이 마음에는 계급이 분명히 존재해요. 카스트 알죠? 카스트. 카스트에서 불가족 천민도 있고, 뭐 평민도 있고, 뭐 상인도 있고, 뭐 군인이 있고, 뭐 브라만 계급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각 계급끼리는 이렇게 교류가 없어요. 그들끼리만 만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마음의 그 급들끼리 이렇게 서로 교감을 하거든요. 이해가 돼. 근데 브라만에 있는 그 계급이 밑에 있는 불가족 천민과 이렇게 얘기를 왜냐하면 안 통해. 마음이 안 통해. 코드가 안 맞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이쪽에서는 고주파로 얘기하는데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저주파에 있는 것만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고 서로 교감이 안 되니까 이게 왕래가 없겠죠. 분명히 존재해요. 이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그런 마음의 그 계급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곧 에고가 키를 쥐고 있어요. 그 키를, 에고를 어떻게 우리가 정화하고 바라보고 인식하고 얘를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것인가. 여기에 큰 단초가 있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